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소성리 평화 파괴하는 소승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이 땅은 우리 땅! 이 땅은 우리 땅! 이정상화 절대 절대 안 돼! 사드 뽑고 평화심자! 사드 뽑고 평화심자!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기나긴 평화의 투쟁에 나서고 있는 소성리의 어머니들과 주민들, 교무님들과 활동가들, 많은 도반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전쟁 무기가 소성리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물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성전님의 한줄기도문이었습니다. 영주 읽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사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전세계의 권력자들로 인해 많은 민중들이 폭력과 무기,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삭풍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가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옥이나 미신 등 과거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옥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나비와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엄마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 폭력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마음에 담아보면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주 있겠습니다.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의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일에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많을수록 망고의 영예로우나 옳지 못하게 환락에 젖은 역사는 망고의 부끄러움만 남게 되나니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장 말씀 중에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12월 12일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이 현재 서울의 봄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내 눈으로 실제로 보고 싶어서 영화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상평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쩌면은 우리가 이 젊은 층들이 알지 못했던 역사, 그러면서 지배해왔던, 그렇게 숨겨오면서 지배해왔던 그 역사가 결국에는 그 진실이 대종사님께서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없애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면서 다시 역사가 밝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12일을 맞이해서 좀 더 깊은 역사의 그 한 장면을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선생님, 우리 박성민 우리
전 민주총위원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독감을 뚫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이 사드 반대 싸움 초기에 원불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교무님들 다 와 계신데, 제가 오늘 발언할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시는 줄 알았으면, 오늘 발언 안 해도 되고, 제 분 얘기, 식상한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제 분 얘기 듣는 게 좋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을 텐데, 뭐,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나와서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12월 12일이네요. 그리고 독감 걸리면 안 돼요. 이 독감. 금요일날 무슨 행사 있는데 독감 걸린 친구가 자기 독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옮아, 걱정하지 마. 그랬다. 그냥 옮아가지고 한 이틀을 앓다가 작년에도 김장 끝나고 한 달 기침하다가 병원 입원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 갔더니 뭐 치료제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된대요. 맞겠냐 그래서 놔달라고 그랬더니 비싸긴 하더라. 6만 원이 넘더라. 근데 좀 나아요. 그래서 독감 걸리면 의료 광고하는 건 아닌데 빨리 주사 맞고 빨리 나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12일인데 오늘 우리 큰아들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김성수 감독이 이제 우리 아들을 기념해갖고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가. 그래서 이제 영화 얘기는 지난주에 강경호님이 영화 자체 얘기는 굉장히 길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 얘기를 또 할 일은 없는데 제가 오늘 12월 12일 날 발언 뭐 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시기 전에 영화를 보니까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막 군대 나오고 밀사단 나오고 막 탱크 부대 움직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가 그때 누구였는지를 알고 봐야 영화가 훨씬 몰입도가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혹시 영화를 보실 분들은 구글 보니까 나 이번에 알았는데 구글에 서울의 봄 치니까 뭐 배우 이름 이게 누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화에서 어떤 얘기하고 이게 다 나와. 극장 갈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 극장을 왜 갔나 몰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영화를 보시는 게 영화를 이해하거나 몰입도가 훨씬 낫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2.12 얘기하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얘기. 뭐 오늘은 이제 군사 반란이 있었던 날인데 백모 씨라고 하는 분이 2012년에 노태우 생가에 불 질렀어요. 뭐 이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노태우 생가에 불 질러서 1년 6월 실형에 3년 집행유예 받았는데 이 양반이 2016년에 박정희 생가에도 불 또 질렀어. 오늘 그런 일이 있었던 12.12 맞춰서 이제 불 지른 거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 분단을 이제 구조하고 공식화하는 그런 결정이 있기도 했던 날입니다. 78년에 12.12 그때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했는데 그때 공화당이 68석, 그 다음에 신민당이 61석, 그 다음에 통일당이 2석, 그 다음에 무소속이 22석 이래가지고 역대 대한민국 선거에서 야당이 처음으로 집권당을 앞서는 그런 선거가 있었어요. 78년에.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마나?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 험난한 역사를 써오고 민중 승리를 이끌어왔던 이 집단지성을 좀 믿어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잘 되겠지. 최근에 여론조사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6석 말고는 확보를 못한다 이런 것도 나와서 비상이 걸렸다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참 엉망진창이지만 하여튼 내년 총선은 또 뚜벅뚜벅 와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반도 최근 상황과 관련된 것도 다 12월 12일 날 생긴 게 많아요. 95년, 그러니까 94년에 한반도 전쟁 위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이른바 이제 카터, 강북, 그 다음에 제네바, 협상 이런 걸 이제 통해서, 95년 12월 12일 날 캐도라고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완전히 합의가 되는데, 캐도는 뭐냐 하면,
북이 이제 그동안 이 원자로를 흑연로를 썼어요. 뭐 흑연로가 어떤 거냐, 중수로가 어떤 거냐, 이거 설명 기니까 생략. 흑연로를 이제 폐쇄하고 중수로를 져주기로 해서 북이 그걸 허용하고 이랬는데, 국제적으로 평가는 그 이후에 북이 약속을 지킨 건 90%가 넘는데 미국이 약속을 10%도 안 지켜서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02년에 북이 공식적으로 핵동결을 선언했던 걸 해제시키고 우리 핵개발 나간다 이러고 이제 발표한 것도 12월 12일이에요. 2002년에. 그리고 이제 10년 있다가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라고 하는 광명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500km 상공에 이제 위성을 날게 하는 이게 이제 ICBM 이런 이제 같은 방식이니까 그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어떻든 굉장히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합의도 있고 결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무산되는 이 배경에 미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사리고 있었고 당장 우리가 2018년 평양선언, 한반도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산되는 과정이 어떻든 그런 거를 방해하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2.12는 제가 살면서 보통은 희망의 새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망의 새, 대망의 80년대 이거는 그때 제일 많이 들었어요. 1979년에 웬 놈의 대망의 80년대를 이렇게 얘기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역대 어떤 해 중에서도 새해를 맞는데 대망의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쓴 게 79년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18년 군사독재 철권 통치를 했던 박정희가 뒤지고 난 다음에 대망의 새 시대를 맞는 때를 맞은 거죠 우리가. 근데 이게 이제 이 역사의 물줄기가 한꺼번에 바뀐 게 12.12 군사 반란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황정민이 전두환으로 나오는데 걔는 보니까 형사를 해도 조폭을 해도 똑같더라고. 예? 이렇게 연기하는 저희가 이번에도 똑같아요. 완전 조폭이야. 전두환 연기를 하는데 그런 조폭 같은 새끼들이 어떻든 군대 내부의 사조직을 가지고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망의 80년대는 꺾여요. 이런 정치군인들의 군사 반란 그리고 그것에 이어진 80년 광주 그리고 얼음 같은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80년대 내내 이런 얼음 기둥과 그것과 맞서 싸운 이 민주화운동 불기둥이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게 되죠. 아시는 대로 군사 반란은 군대 내부의 오욕의 역사라고 얘기되는 이제 하나회 애들이 저지른 거잖아요. 하나회는 육사 11기, 육사 11기는 51년에 육사 들어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자존심들이 있냐면 육사 1기부터 10기는 그 전에 막 졸속으로 됐는데 정규로 된 건 11기부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진짜 육사 1기다 이렇게 떠드는 애들인데 그때 이제 들어갔던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뭐 최태환, 백태훈 뭐 이런 놈들이 이제 하나회를 이제 만들죠. 그래서 전두환이 임관할 때, 그러니까 전두환은 육사 다닐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갖고 매 학년마다가 쫓겨날 위기를 겪은 애예요. 대가리가 안 좋아. 그래서 얘가 12.12 군사 반란 때도 계엄사령관은 정승화니까 주로 정승화의 명의로 계엄 토고문이 나오고 막 이랬는데 얘는 그냥 언뜻 나와가지고 그때 저건 누구지 이렇게 보면서 다 뭐라 그랬냐면 그냥 대가리 장군 이렇게 불렀던 애예요 전두환이. 내가 머리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소위 임관할 때 성적을 보면 150명이 조금 넘는 졸업생 중에 전두환이 136등. 노태우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영어도 유창하게 잘했고. 근데 얘가 전두환이랑 몰타 다니다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아갖고 36등. 그리고 김복동이 이제 제일 공부를 잘했어요. 13등. 근데 얘네들이 하나회 만들면서 지들이 호도 붙여요. 하나회는, 그러니까 전두환은 용성, 용맹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용성이라고 지가 붙여.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구에서 제1 파이터라고도 이제 불려지기도 했대. 전두환 싸움을 잘했나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는 관성, 맡은 일을 깔끔하게 처리 잘한다 그래서 관성, 김복동 공부를 잘해서 여성, 그 다음에 이제 최태환, 여기는 혜성, 뭐 지혜롭다 이래가지고 백운택은 뭐 웅성, 뭐 남자답다 이래갖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노태우 회고록에 보면 한 명 더 있다 이러고 이제 얘기는 해요. 아무튼 얘네들이 박정희가 키워요. 어떻게 키우냐면 다들 이제 실력이 좋으면 이제 바로 인관되고 진급하고 막 그러는데 전두환은 그게 잘 안 돼갖고 얘는 그때 뭐 했냐면 61년 5.16 터졌을 때 전두환은 서울대 ROTC에 거기에 이제 교관으로 있었어요. 대위원대. 그래가지고 얘가 5.16 터지니까 5월 17일 날 육사 가가지고 박정희 장군의 저 군사 저기를 지지하는 걸 하자 이랬는데 육사 내부에서 반대하는데 한두 명씩 끌려갖고 린치당하고 이러면서 18일 날 결국 얘네들이 나와. 그래갖고 육사 애들이 5월 18일 날 박정희 구테타 지지 가두 시위라고 관제 시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5.16 구테타가 성공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육사 지지 시위 이거라고도 이제 평가받기도 하는데 박정희 입장에서 보면 전두환이 얼마나 이뻐. 예?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하나회를 어떻게 키우냐면 육사 11기 애들이 준장으로 별을 달 때 진급하는 건 이제 대통령이 달아주는데 다 하나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2기 별 달아주는 것도 4명 중에 2명은 하나회야. 이런 식으로 하나회가 군대 내부에서 박정희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제 커가는 얘네들이 군대 내부의 주요 요직들을 쭉 장악을 이제 하죠. 이게 이제 그러다가 11.11에 이제 맞는 이때쯤에 그 정승화를 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 시의 사건 이후에 중앙정보부 김재규 죽어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 무너졌죠. 이게 다 어디에 이 정보력하고 권한이 어디로 가냐 하면 보안사로 가서 전두환 손아귀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전두환이 그때 당시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제 딱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승화는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원래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비상국무회의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전국 비상계엄을 때리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최규하가 어떻게 하냐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계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국 계엄을 하면 최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최규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분 계엄을 하니까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계엄 사령관을 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정승화가 최규하한테 이 계엄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하는데 최규하가 뭐라 그러냐 나한테 묻지 말고 국방장관하고 상의해라 이래요. 에? 영화에서는 이 당시에 최규하가 정수가 체포를 하는 것에 대한 재가 요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최규하 버티는 거로 나오는데 최규하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무책임한 인물이에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승화는 군대 내에서 하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전두환은 어떻든 제거할 생각을 해. 그래갖고 동해사령관으로 발령하겠다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전두환도 다 알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12월 14일 날 내보내려고 했는데 12월 12일 날 생일집 잔치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군사 반란을 결정을 하고 일주일 전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그러고 한 거죠. 그래서 정승화가 이제 계엄사령관이 되는데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로 12.12도 누군 계엄사령관, 물론 계엄사령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뺏으려고 하는, 왜냐면 그때 전체 절권을 갖고 있는 건 정승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국방장관보다 정승화가 더 중요했던 건 우리나라 군의 통치 체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군 통수권 누가 갖고 있죠? 대통령한테 있죠. 근데 군 통수권은 구체적으로 운영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군정권. 근데 군정권은 뭐냐면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 그 다음에 인사, 행정, 군대 전체를 통솔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군정권이라고 하고 이건 국방장관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령권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건설된 군사력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서 부대를 이동시키고 전투, 작전 이런 걸 하는 건 합참의장, 그러니까 참모총장이에요. 정승한테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재현 국방장관보다, 노재현은 이미 인물이 안 되는 친구였지만 노재현보단 정승화를 잡아야 군을 어떻든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 군 통수권 관련된 지휘 구조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노재현이 도망 다니잖아요. 네? 노재현이 도망 다닌다고 이 상황이 딱 터지자마자 자기가 전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있지만 직접 부대를 해서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재현이 도망 다녀. 당국대로 도망갔다가 한미연합사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육군 벙커, B2 벙커에서 나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실제인데 한미연합사 가서 이 영화 말고 요청한 게 부대 이동 관련된 거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한미연합사가 거부해요. 그때 이제 존 워커 한미연합 사령관, 중앙미군 사령관이 거부하기도 하고 글라이스틴 주미 대사도 안 된다고 얘기인데 구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시 상황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이에요. 12.12 반란 때 3공수, 2공수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대병력 움직이고 사단병력이 막 움직이는데 이 모든 이동 권한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명령 권한을? 미군이 갖고 있었다고. 미군도 지금도 전시에는 미군 아니면 이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평시작전권은 넘어왔지만 군대의 전시작전권, 유사시에 군대를 움직이고 발포를 시키고 이런 권한은 지금 아직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 지나가는 정말 소나 개가 웃을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정승화 체포에 성공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서 싸웠던 군인들 얘기, 이게 이제 뭐 반란군도 있었지만 진압군 얘기가 이제 서울의 봄 영화의 또 하나의 모티브인데 3명이 죽어요. 3명. 그 군대가 다 움직이는데 딱 3명 죽어요. 김호랑 소령이라고 특전사령관의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 소령. 특전사는 당시에 누구였냐면 정병주라고 하는 특전사의 대부로 불렸던 전병주 소장이 이제 특전 사령관이었는데 당시에 특전사는 3공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특전사 사령부 직할부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공수, 3공수 이걸 다 특전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존경했던 선배였죠, 정병주는. 예를 들면 1공수 박희도가 예하급 부대 연대장 할 때 전방 지키다가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 부대를 휘젓고 간 일이 생겨. 그래갖고 얘가 옷을 벗게 되는데 정병주가 육군 참모총장 쫓아갖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그래갖고 박희도를 살려줘서 준장까지 진급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새끼가 돌아서 그래갖고 정병주한테 총 겨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꼈던 최세창 3공수가 직접 정병주 잡으러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때 김호랑 소령이 정병주가 다 나가라고 이제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호랑이 혼자 계시면 적적할까봐 같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총 맞아 죽어요. 정병주는 이제 부상을 입고. 김호랑 소령의 부인이 백영옥 씨라고 있는데 시신경 질환을 앓고 있다가 실명돼요. 이 충격으로. 그래서 이분은 그 연금 30만 원 받으면서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봉사단체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실족사로. 아주 석연치 않죠. 남편 군사반란에 대한 부당성과 남편 명예를 회복하는 싸움을 계속 할 때였는데 김호랑 소령의 이제 부모님들은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하여튼 그런 일을 겪어요. 정병주 양반은 그래서 옷을 이제 강제 입편당하고 난 다음에 군사반란 부당성 얘기하고 그러다가 1988년 10월 달에 사람이 없어졌는데 140일 만에 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돼요. 다 이상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장태환 당시에 이제 수방사령관, 사실은 부임한 지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방사의 전체 인원이 장태환 소장한테 목숨을 거는 충성하는 이런 부대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떻든 장태환 여기가 이제 이거를 막겠다고 이제 한 거죠. 어떻든 이제 결국은 막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장태환 아버지는 곡기를 끊고 술만 드시다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인은 우울병 걸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고, 더 기막힌 건
장태환 소장이 성격이 좀 불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거 쭉 이러고 보니까. 그래갖고, 가택연금당에 있을 때 91년, 2년 이래가지고, 술 먹으면 이제 집안 힘을 다 부시고 이랬나 봐. 하도 이제 우라통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도 아들이 자연대 수석 입학을 해요, 서울대. 어? 그런데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데 이 아들이 여행 나와가지고 한동안 소식이 없는데 나중에 조부모 묘에서 변사체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게 죽지. 이제 기막힌 삶을 이제 살다가 이제 2010년에 장태환 소장도 죽죠. 그때 이제 이 반란군에 맞섰던 이제 김준기 헌병감 같은 경우는 강제 예편당하고 난 다음에 시골 가서 농사져요. 그러다가 보문도란 섬에 가갖고 이제 광화 양식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때 계속 이제 유학책으로 공직을 주겠다고 하는 다 거부하다가 김영삼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사장을 역임하고 2016년에 이제 김준기 헌병감도 이제 죽죠. 근데 93년에 김영삼 되고 난 다음에 이 12.12 관련된 청문회를 해요. 그때 이제 장면들 이번에 몇 개 쭉 이러고 보니까 김준기 헌병감이 나와서 발언하는 게 정말 시대에 맞는 발언들을 쭉 하더라고. 12.12 반란이 군사 반란이고 이거를 단죄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역사는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죠. 반면에 이제 이런 반란을 일으켰던 여기 이제 또 한 명 헌병대에서 이제 총에 맞아 죽었던 정선엽 병장이라고 있어. 제대 3개월 남았는데 반란군한테 총 맞아 이제 죽죠. 정선엽이 병장은 원래 군대에서는 병장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몸 안 다치고 제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반란군 막는데 다들 이제 투항하라고 하는데 총 반납하는데 이 친구는 정병주는 중대장의 명령 없이 내 총 줄 수 없다 이러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교전 때문에 이제 죽어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 이제 전사로 순직으로 됐다 전사로 2022년에 바뀌긴 했는데 작년 3월 달에 군 내부의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정명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판결하냐 하면 군 내부에 전사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 보상을 못한다 이렇게 결정해요. 작년 3월 달에. 그래갖고 이제 유가족 형이 이걸 이제 지금 국가소송을 하고 있는데 더 웃긴 판시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이 정병준 때문에 발생한 가족들의 이런 문제는 2022년 3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1979년에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소송 중인데, 그 어머니는 화병으로 이제 치매를 알아요. 전두환만 나오면 막 분노하고 이러다가 치매라서 2008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지금 정병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란군에 동원돼서 죽었던 박용관 상병, 이 세 사람의 죽음도 있어요. 반란군 얘기를 하면 너무 긴데, 하여튼 전두환 이 새끼는, 세계 8대 불가사의에 추가돼야 돼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알죠? 네? 몰라요? 피라미드. 인간이 저걸 만들었을까? 뭐 만리장성.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어떻게 월급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는데 평생 골프 치고 살 수 있을까? 불가사의에 넣어야 돼요. 뭐, 최근에는 파주 땅 사가지고 전두환 이전하려다가 지역 전체가 반대해가지고 여전히 이제 이순자가 품에 안고 지금 연희동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두시고 그렇게 뒤지게 놔두는 게 나아요. 맞죠? 네, 자연사로 죽으면 안 되는. 노태우도 이제 작년에 같이 한 달 26일 전에 죽었는데 노태우가 평생 전두환 꼬봉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는 것만큼은 너한테 양보할 수 없다 이러고 26일 먼저 죽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작년에 둘 다 이제 가셨는데, 노태우, 전두환은 나는 한 6, 7천억 정도 이제 비자금 뜯은 줄 알았더니, 지난주 JTBC 뉴스 보니까 1조 원 가까이 된대요. 뜯은 게. 아니, 그런 놈들이야. 호화롭게 산 거죠. 마지막 강기호문이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진출하는 거를 가로막은 건 정치 군인들 때문이고, 이 땅에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강고하게 유지되는 거 우리나라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단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이 군대 때문에 그래.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상해져요. 에? 가장 이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경쟁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밟고 그리고 여성을 아래 것으로 보는 아주 이상한 세계관을 갖추고 나와.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예? 이런 건 다 분단 때문에 이제 있는 이런 역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11.12 군사 반란으로 반란군들은 호의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았지만 여기에 맞서 싸웠던 장태환, 죽었던 김호랑 소령, 정경준 병장 이런 사람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 역사는 훨씬 더 슬펐을 거예요. 역사 뒷얘기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민중들의 싸움이 더 역사적으로 진출하고 민중들의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근거와 제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드 반대 싸움을 하는 지금 우리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면 훗날 사드 싸우는데 뭐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이 역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시죠? 네, 제가 목사님 아니지만 믿습니다. 아멘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죠.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그렇게, 권력을 다 누리고 간 것 같지만은, 죽은 지 2년 동안 여전히 자신이 몸누일 땅 한 떼기 불안해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락에 찌들은 역사는 역사의 부끄러움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로운 일의 고난과 굴곡이 많은 역사는 망고의 영예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망고의 영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은 한 걸음 더 잘 나아가며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도축 마치고 우리 백창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계신 교회들 시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고려 거란 전쟁 KBS 사극 보십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딱 1000년 전 이야기예요. 1010년. 그러니까 고려와 거란 간에 이제 3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2차와 3차 전쟁을 다룬다고 해요. 지금 이제 2차 전쟁 때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해가지고 이제 지금 쭉 이제 한반도 본토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서경을 이제 공격해갖고 이제 지나서 이제 개경, 그러니까 개성이죠. 개경을 이제 개경의 왕이 살고 있잖아요. 현종, 고려 8대왕 현종 때 이야기인데, 이제 지난주 제가 현종이 한 말 중에, 정말로 공감이 돼서 제가 이제 따왔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거란의 화력이 막강하고 파죽지세로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고려의 장수들이 다 이제 그냥 그 저항의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렵겠습니다. 그 이제 싸우는 와중에 이제 백성들이 그냥 뭐 처참하게 다 이제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을 최소화하려면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왕에게 이제 그런 이제 자기들의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왕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손들을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적국에게 갖다 바치려는 강토는 후손들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을 땅이요. 우린 항복할 권한이 없어. 이 말이 신하들을 완벽하게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하는데, 실제 현종이 그 어전 회의에서 그래요. 이제 항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아마도 막대한 공물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 거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반문을 해요. 아니, 그런 꼴이 된다면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의가 있는 것이요? 그런 나라가 그런 꼴이 된다면 실제 당신들은 고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복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고려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명맥이 있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제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유지하는 거는 그 나라의 주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주권 하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제손 편히 쉬고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잃어버렸는데 나라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거기도 그 장수들이 정말 일치되어 단결해갖고 거란을 싸워서 물리치자, 이런 장수들도 소수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그 장수들이 이미 저항 의지를 꺾고 이제 그냥 거란이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제 항복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려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서경의 그 성주는 싸움을 아예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배치가 서북면이 있고 동북면이 있잖아요. 서북면은 이쪽, 지리적으로 아시죠? 이제 이쪽 만주 뭐 이쪽을 방어하는 거, 동북면은 이제 저쪽 북간도 뭐 이쪽을 방어하는 군대인데, 거기서 이제 지원을 와요. 서경 쪽으로 이제 급하게 군대 이동시키고 이제 지원을 오는데, 이 서경 성주면이 성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미 항복하기로 마음을 붙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도와주는 동북면 군사들이 왔는데 성문을 안 열어줘갖고 동북면 군사들이 고립이 될 위기에 처해있어요. 거란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성문은 닫혀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고립이 돼갖고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하는데, 다행히도 한 장수가, 서경의 한 중급 장수가 성문을 몰래 열어줘가지고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 대다수의 장수들이 싸울 의지를 이제 갖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그 왕이 이 나라의 이런 주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심하에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현종이 1000년 전에 한 이 말이 그냥 그 시대에 그냥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정말로 제가 이 말에 정말로 공감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후손을 대신하여 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오늘날의 버전으로 바꿀게요. 우리는 후손들을 대신하여 쌓은 철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는 항복할 권한이 없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 투쟁을 철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역사가 다
그랬잖아요. 지금 12.12 얘기했는데 정말 정병주가 있었고 김호랑이 있었고 헌병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12.12를 우리가 떠올리고 거기서 그 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정말 12.12가 비극 중에 비극이고 불행 중에 불행인데 그걸 우리가 열어보고 싶겠어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죠.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봤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보면 슬퍼서 아직 볼 용기가 안 나는데 그래도 거기에 그 시대의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그래도 간신이라도 떠올려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 나라 권력 새끼들은 무슨 사달이 일어나면 다 한결같이 비겁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어요. 오재현도 그렇고 최규하도 그렇고 5.16 쿠데타 일어났을 때 작년 이 사람은 수도원에 그 3일간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 가장 그 요즘 말하는 골든타임 시간에 그 전체 일을 장악하고 평정해야 될 사람이 도망가 있었더니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권력 새끼들이 하나같이. 근데 그놈들이 다 미국파라는 거 아세요? 미국파 새끼들은 늘 평소에 미국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뭔 일이 나면은 미국이 거기서 손 떼놓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글라이스틴 그 당시 미국 대사 새끼가 한 말이 있잖아요. 제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뭡니까? 전두환 정권 세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고종 때도 그랬어요. 고종 때도 난리가 나면요 그 신하들이 먼저 도망을 갑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고려 때는 이제 그 모든 주권 행사를 왕이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그런 말과 비중이 중요하게 이제 지속이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소위 명색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2016년부터 그렇게 한반도에 그 전쟁무기 사드를 배치했는데 20년,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시대를 평가했을 때 그때 그 사드 재앙을 맞이한 민중들이, 그 나라 그 주권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역사가 그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고려 때를 판단하고 우리가 고한말 때를 판단하고 지금 한국 현대사를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교훈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반면교사할 건 반면교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건 따르고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게 우리만입니까? 우리 후세대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때 민중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반드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았냐 경찰들아?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끈질기게 사드 철거 투쟁을 통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국민들이 있었다. 알겠냐 경찰들아? 그게 우리한테도 보람이지만 그 후손들한테도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자긍심을 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가 살아있다는 정기를 느끼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어디 메모진 겁니다. 제가 요즘 그 황성한 그 분이 쓴 그 아메리카의 몰락 그 책, 우리의 명조인데 거기에 이제 피노체티 이 새끼가 그 아엔데 그 칠레 그 칠레 대통령을 이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빨리 미국이요. 내가 지금 미국 공부를 계속 하는데 진짜 이렇게 사악한 나라가 없어요. 오로지 그 음모, 정복, 폭력, 침략. 나쁜들은 다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매체가 그 떠드는 그런 그 선전들을 다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득을 준 일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정반대. 아니 가장 크게는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줬잖아요. 분단을.
하여튼 남미 아메리카 중앙 그 아메리카 거기에 이 모든 정권의 이놈들이 가입해가지고 좌파 정권이 서면은 그 CIA 이런 데를 이제 사주해가지고 거기 우익 그 방문들이 일어나게 해갖고 돈 대주고 그 사람 죽이는 훈련 시켜주고 고문시키는 훈련 시켜주고 그 미국의 군사학교라는데 이제 그 위성국가 이놈들의 식민지 그 군발인들이 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거든요. 그 교육받는 게 뭐냐면 고문하는 기술을 받아요. 네. 어떻게 하면 반란을 일으켜갖고 민중들을 학살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느냐 이런 걸 다 가르치거든요. 이런 걸 다 배워와요. 한국의 군인 장교들이라고 예외겠어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걸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제 나라 민중이 그 미제 새끼들한테 배운 거를 이제 써먹는 거죠. 피노체트가 이제 대통령궁에 막 폭격을 가하고 그 이제 쿠데타 세력들이 막 그렇게 이제 전거하기 직전인데, 야, 그래도 칠레나 아엔데라는 대통령이 그래도 그 이렇게 하더군요. 결국이 현장에서 사살돼요. 현장에서 사살되는데 그 긴 라디오 방송을 이제 피노체트 그 아엔데가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반란군을 심판할 것이다. 야, 칠레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역사가 반란군을 심판할 것이다. 칠레 만세! 인민 만세! 칠레 노동자 만세! 이러고 총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엔데를 떠받듭니까? 피노체트를 떠받듭니까? 피노체트 이 새끼는 그렇게 한 다음에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우연히 그 칠레 옆에 나라에 그냥 여행으로 간데 거기서 붙잡혀갖고는 결국은 칠레를 압송돼 왔잖아요. 그래서 재판 받으려고 뭐 하는 와중에 이제 그냥 그냥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다. 네, 우리의 삶 자체도 또한 우리 후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그 현장의 당신 그 나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사드 철거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었다. 너희들이 정말로 주권이 올바로 선 나라에서 자주 독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로 우리는 여기서 싸웠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싸워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경찰은 사드 구역 그만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을 물러가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송을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국방부는 철수하라. 국방부는 철수하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소상리 평화를 짓밟는 소송이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은 물러가라. 경찰은 소상리를 떠나라. 경찰들은 소송리를 떠나라.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상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상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기지 운영 불법이다. 기지 운영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기지 운영 중단하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달마산의 철조만 걷어내고 달마산의 철저만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소상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상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송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상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송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기지 운영 불법이다. 기준은 불법이다. 불법 공사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사드는